여러분, 혹시 유럽에서는 생태계의 악마라고 불리는 나무가 한국에서는 기적의 나무가 된다면 믿으시겠어요? 스페인의 한 생태학 교수가 평생에 걸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그 나무가 한국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정체는 바로 아카시아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학자의 40년 신념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앙헬라 로사레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38세 생태계 보건학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유럽연합 침입종 제거 프로젝트의 수석을 맡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아카시아 퇴치 현황 보고서였죠. 유럽 전역에 퍼진 북미산 아카시아가 토종 식물들을 밀어내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었거든요. 이 나무들 때문에 우리 토종 참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앙헬라는 회의 때마다 강조했습니다. 그녀에게 아카시아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적이었어요. 15년간 아카시아 제거 연구에 매진해온 그녀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연합 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한국은 아카시아를 국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죠. 앙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전 유럽이 싸우고 있는데 한국만 키운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동료 학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앙헬라는 단순히 화만 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동료들은 만류했지만 앙헬라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앙헬라는 곧바로 충청북도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에 한국의 아카시아 관리 모델이 집중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며 앙헬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도대체 뭘 보게 될까? 단양에 도착하자마자 앙헬라의 눈에 들어온 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아카시아 숲 입구에 시민 휴양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유럽에서라면 출입금지, 제거 대상이라고 써붙였을 텐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놀러온 시민들이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거든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앙헬라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가 아가씨, 다음 주에 아카시아 꽃 축제 있어요. 꼭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축제요? 제거해야 할 나무로 축제를 한다고요? 앙헬라는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양봉장에서는 아카시아 꿀을 생산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아카시아 꽃으로 화관을 만들고 있었어요. 유럽에선 악마, 여기선 주인공이네. 그녀는 자신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신념이 순식간에 의문투성이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앙헬라는 본격적으로 아카시아 숲을 탐방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그녀가 알던 침입종이 장악한 황폐한 숲이 아니었거든요.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고 나비들도 날아다녔어요. 숲이 웃고 있었다. 앙헬라는 나중에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유럽에서 본 아카시아 숲은 단조롭고 삭막했는데 여기는 생명력이 넘쳐났거든요. 산책로를 따라 걷는 시민들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양봉장 주인 박진수 씨를 만났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이 나무 없으면 제 집도 없어져요. 우리 가족 3대가 아카시아 꿀로 살아왔거든요. 박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카시아를 해충이 아니라 생계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생태 체험장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이 아카시아 꽃으로 꿀을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 꽃이 정말 달콤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앙헬라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제거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니요. 그날 저녁 앙헬라는 숙소에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모든 게 다릅니다. 운명적인 만남은 이틀째 되는 날 찾아왔습니다. 현지 산림 생태학자 정윤호 박사와의 만남이었어요. 윤호 박사는 앙헬라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아카시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어요. 윤호 박사는 앙헬라를 자신의 아버지 정혜룡 씨에게 데려갔습니다. 올해 82세인 혜룡 씨는 1970년대 민둥산 복구 사업의 실무자였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앙헬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혜룡 씨의 목소리에는 50년 전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과 가난으로 산들이 다 벗겨졌거든요.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만은 달랐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더라고요. 윤호 박사가 아버지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카시아는 우리에게 뿌리였어요. 어떤 나무도 살아남지 못하던 땅에서 가장 먼저 뿌리 내린 친구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앙헬라는 처음으로 혼란과 감동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침입종으로 취급받는 나무가 여기서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른 나무들은 어떻게 된 거죠? 앙헬라의 질문에 혜룡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카시아가 땅을 살려주니까 다른 나무들도 자라기 시작했어요. 지금 숲을 보세요. 참나무, 소나무, 산철쭉까지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아카시아가 길을 열어준 거죠. 다음 날 앙헬라는 윤호 박사와 함께 본격적인 생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과학자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아카시아 숲에는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참나무 새싹들이 아카시아 그늘에서 자라고 있어요. 윤호 박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카시아가 다른 나무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카시아가 척박한 땅을 개선해주면서 다른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더 놀라운 발견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철쭉, 도라지, 더덕 같은 토종 식물들이 아카시아 숲에서 잘 자라고 있었어요. 멧돼지 발자국도 발견했고 다람쥐와 새들의 흔적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생태계예요. 앙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윤호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카시아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순환 구조가 형성됐어요. 아카시아가 토양을 개선하고 그 덕분에 다른 식물들이 자라고 그러면서 동물들도 돌아오고. 이게 바로 자연의 힘이죠. 점심시간에 만난 양봉가 박진수 씨의 말이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아카시아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도 살고 벌도 살고 우리도 살고. 생계와 정서 그리고 생태 복원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앙헬라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생태학을 배웠다. 제거가 아닌 공존의 생태학을.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간 앙헬라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한국에서 뭘 본 걸까요? 설마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유럽연합 환경위원회의 다른 학자들은 앙헬라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앙헬라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 위기였어요. 내가 한평생 제거만을 연구했는데 여긴 공존을 말한다. 그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동료 학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앙헬라, 당신이 본 건 예외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카시아는 여전히 침입종이죠. 일부 동료들은 친환경 코스프레에 속은 것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앙헬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해봤어요. 생물 다양성 지수, 토양 개선 정도,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까지.
모든 지표가 한국의 접근법이 성공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앙헬라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제거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조화를 생각했어요. 그때 윤호 박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앙헬라 교수님, 다음 주에 단양군청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혹시 참석하셔서 유럽의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앙헬라는 긴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단양군청에서 열린 국제포럼 당일, 앙헬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한국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연구진들과 기자들이 가득했어요. 모두가 유럽의 저명한 생태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아카시아 제거 연구에 매진해온 앙헬라 로사레스입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오늘 저는 학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앙헬라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평생 아카시아를 생태계의 적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아카시아를 단절이 아닌 연결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거만이 능사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공존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국의 아카시아 숲에서 저는 진짜 생태학을 배웠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치고 일부는 의아해했어요. 앙헬라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숲에서는 생계와 정서, 그리고 생태 복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속 가능성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제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유럽 생태학자 한국에서 배운 공존의 지혜. K 생태관리 모델 세계가 주목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반응은 정혜룡 할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5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다니. 정말 꿈 같아요.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 윤호 박사의 아버지 정혜룡 씨가 앙헬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카시아 꿀 한 병이었어요. 이 꿀에는 5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절망적이던 땅에서 피어난 희망의 맛이죠. 앙헬라는 그 꿀 한 병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꿀이 아니에요. 공존의 가르침이 담긴 보물이네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앙헬라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첫날의 충격, 혼란, 그리고 깨달음까지. 스페인으로 돌아간 앙헬라는 곧바로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잡초의 품격 마이너스 한국에서 배운 생태 공존의 기술이었어요. 이 보고서는 유럽 생태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혁신적이라고 평가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앙헬라는 확신에 찼습니다. 6개월 후 국제생태학회에서 그녀는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우기만 하는 복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었던 생명의 방식, 그건 한국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표를 들은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단양의 작은 마을이 세계 생태학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혜룡 할아버지는 외국 학자들에게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학문이 됐네요. 앙헬라는 지금도 그 아카시아 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막힐 때마다 한 스푼씩 맛보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되새겨요. 자연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구나. 제거가 아니라 조화구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이었습니다. 그 같은 나무를 보고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악마가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한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외래종과의 공존을 통해 더 풍요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에 보여준 K생태관리의 진정한 가치였죠. 때로는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배척하고 제거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척박한 땅에 뿌린 희망의 씨앗이
오늘날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 하는 지혜로 자라났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아닐까요?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